안녕하세요. 카이 성형외과 이준범 원장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상당히 많은 코 재수술 환자를 보아왔는데요. 코의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보형물의 거부 반응이나 다른 부작용들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외형적인 문제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큰 부위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잘 띄는 부위이기도 하고 가리기도 상당히 힘들죠. 굳히기 와서 코가 오그라들거나 콧구멍이 좀 찌그러지는 분들, 아니면 또 코가 들리시는 분들, 아니면 콧대나 코끝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분들 뿐만 아니라 코의 피부를 뚫고 실리콘이 튀어나오는 분들까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코 성형을 조금 쉽게 생각하고 2번 또는 3번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요즘에 있는 편이죠. 물론 이미 성형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코 성형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당연히 높고 예쁜 코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조건인데요. 다른 부위의 성형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코는 특히 중요한 것이 내 코의 조건입니다. 현재 내 코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디자인에 상당히 제약이 좀 있어요. 아주 높고 날렵한 코를 갖고 싶은 분이 계신데 현재 본인의 코는 살짝 코가 들려 있거나 아니면 약간 짧은 상태인 경우에는 이마부터 코끝까지, 그러니까 코의 전체적인 피부의 길이가 짧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코끝을 높게 올리시게 된다면 피부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아니면 피부가 과하게 당겨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코끝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코의 기둥이, 이 비주죠, 이게 휘거나 찌그러지거나 혹은 그 이외에도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원하는 코의 디자인, 즉 코 모양의 사진을 들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 의료진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코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인지, 그럴 수가 없다면 그 한계치에 대한 부분을 의료진과 함께 이해하고 디자인의 타협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된다고 말하는 경우에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듣다 보시면 공통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안해 주는 곳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한 코 성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코 보형물의 선택입니다. 코의 재료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죠. 고어텍스나 실리콘 같은 인공 재료부터 시작해서 비연골이나 자가능 연골 같은 몸에서 채취한 재료도 있고, 그 외에도 기증늑연골 같은 재료도 있게 됩니다.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금액적인 부분과 아니면 내 몸에서 채취할 때 남는 흉터 등이 고려 대상일 거예요. 사실 재료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자가 채취한 재료들이 가장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가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재료마다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 코의 모양을 만들기가 쉬운 재료로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주위 조직하고 유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염증의 위험도가 낮은 인공 재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수술 때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이기도 하죠. 아직 부작용 등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고 내 몸이 어떤 보형물, 즉 이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등 이런 조건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실리콘도 자가 재료에 비해서는 그래도 딱딱한 편이라 보형물이 수술 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역시나 이 실리콘 같은 재료에 예민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시는 등 완벽한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수술에는 어떤 재료가 알맞은가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높은 콧대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코끝을 좀 높게,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세워줘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코를 세웠을 때 코끝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가능 연골 같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셔야 휘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콧대가 잘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피부의 타입도 잘 늘어날 수 있고 콧대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예쁜 코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비중격 연골 등을 사용하게 되고, 콧대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사용하여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도 하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이 또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의료진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디션이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술 당일의 컨디션은 수술 결과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수술 당일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술 후에 염증 발생에 상당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결국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2차적인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빈혈을 우선 개선을 시키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연찬해서 수술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겠죠. 컨디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날의 기분이나 어떤 체력적인 상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수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고, 수술 당일 컨디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작은 부분이라도 꼭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진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당연한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명하다의 기준이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기도 하고, 원내에 비치된 사진들을 수술한 의사분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담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든 분야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분야의 수술에 있어서 상담이 더욱 꼼꼼하고 세세할 수밖에 없고요. 전문의가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깊이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것일 겁니다. 물론 한 곳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두세 군데라도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가진 신체 조건에 맞도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런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후관리는 병원이 아닌 수술 후 본인의 집, 자가에서 하는 것인데요. 병원에서는 흔히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병원에서나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 후에 술, 담배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진짜 많습니다. 정말 참기 힘드시겠죠? 물론 압니다. 하지만 꼭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수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 염증과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 성형은 몸에 칼을 대고 이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마치 큰 사고를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분주하게 회복에 힘을 쓰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흉터가 적게 남고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수면까지 모든 조건을 잘 지키시더라도 부작용으로부터는 100% 자유로울 수는 없으실 텐데, 이런 최소한의 관리마저 안 하시게 된다면 돈과 시간을 또 다시 투자하셔서 수술을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충분히 지불할 테니 예전 코로 되돌려 달라고까지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참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만 숙지하고 계셔도 여러분이 첫 수술에 실패하실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소나기 같은 경우도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그 5가지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쁜 코를 가질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